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무원 쪽이었으면 이번엔 민간 부분, 그러니까 사기업, 회사, 그런 민간 일자리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 일자리라는 게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간 부분은 이제 공공 부분하고 이제 대비되는 분야겠죠. 일반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민간 부분에 있죠. 뭐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다 민간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 부분이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된다는 것까지는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간 부분의 특징을 알아야 일자리가 어떻게 생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민간 부분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 부분 하면 어떤 특징이 생각나시나요? 일단 그 경쟁이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릴 수도 있고,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민간 부분의 특징은 이 치열한 경쟁이 한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세계 경제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건 우리가 경험을 몇 번 했었죠. 그렇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그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그렇죠. IMF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항상 이슈가 되는 삼성이랑 애플 간의 경쟁, 그런 건 중국 이야기도 많고요. 그렇죠. 이 글로벌 경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글로벌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너무 익숙하게 외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어떤 경쟁이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 그리고 자동차. 그렇죠. 네, 그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핸드폰, 자동차는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한국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다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상품을 보면 사실 한국 게 많이 없죠. 네,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어디 거죠? 일본 겁니다. 저희가 앞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앞에 있는 탭북은 어디? 그러니까 미국 거네요. 네, MS사의 거죠. 저희가 경쟁력이 있든 없든 저희가 사실 생활에서 쓰는 제품들, 이 앞에 있는 이케아의 전등 같은 경우, 이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삼각대의 경우 다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생활에서 상품을 사서 쓰는 것들이 이미 글로벌화돼 있어요. 조금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런 물건을,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에 들어가 있다면 이미 글로벌 상품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품 부분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서비스 부분이 시장이 가장 큰데, 금융 같은 경우에도 네.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호텔 체인이라든지 식음료, 스타벅스 이런 쪽도 다 외국 경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들, 금융 서비스, 숙박 서비스, 요식업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사실은 흔히 볼 수 있죠. 이것도 호텔 체인은 사실 큰 호텔 체인은 다 외국계이기도 하고요. 음식 같은 것도 스타벅스 아니면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많고요. 언뜻 한 면을 보면 이런 서비스 기업들이 들어와서 체인을 만들면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스타벅스가 아닌 개인적인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경쟁이죠. 그런 개인 커피 전문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일자리로 경쟁하는 거고, 사장님이라면 기업 대 기업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면이 지금 이 경쟁 때문에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경쟁이 좋고 나쁨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인데 상황이 그렇다. 우리가 상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비스도 굉장히 글로벌화 돼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서비스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회사들의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글로벌 경쟁이 여기서 끝일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생산 단가가 중요한데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었고 지금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진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상품 서비스에 이어서 인력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사람이죠. 근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상품 원가를 이렇게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인건비가 낮은 곳을 찾아서 생산 시설이 이동하는 것,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것,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낮은 인건비의 인력이 한국으로 오기도 하죠. 네. 그렇죠. 저희 동네에도 지금 독자님이 계신 동네에도 일단 중국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식당에 가봐도 중국 쪽 억양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인력이 이동한 거죠. 이거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이동이라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경쟁력이라는 이유에서는 사실 고급 인력, 능력이 높은, 경쟁력 있는 엘리트 인력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 리크루팅을 하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만 뽑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각 지사를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인력 경쟁은 인건비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능력 위주의 리크루팅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해 본 것처럼 글로벌 경쟁을 생각해 봤더니 잠깐 사이에도 우리 일상에서 상품들, 서비스들 그리고 인력의 세계적인 이동과 경쟁이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뭘까요? 그런 우량한 기업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도 세계적인 기업이 몇 개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있죠. 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그걸 봤더니 사실 글로벌 대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기업 그 자체라기보다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위법 탈법적인 그 행실들 때문에 지지하기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오너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제외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글로벌 경쟁은 이미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 개발 비용을 대기에는 규모가 작은 회사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대기업의 유무가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경쟁력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한두 개 기업을 밀어주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 그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구성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IT 쪽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유튜브 이런 식으로 이런 신생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개별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이거는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공공부문들도 공무원들도 이런 환경으로서 기업을 서포트하는 환경으로서 국가대항전 같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불었던 공공부문, 이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공공부문의 특징인 경쟁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국내 한정으로 생각을 하면 경쟁이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사회라든지 앞으로 세상 자체가 뭐 글로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국가 내에서는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세계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 IMF라든지 미국발 금융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일단 글로벌 경쟁을 한다는 건 상품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한 국가 내가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거는 공급 쪽의 측면이고 수요 쪽의 측면에선 전 세계가 다 시장인 거죠. 근데 이 전 세계는 국가 단위로 나눠져 있어서 한 국가의 의사 결정이 그 시장의 특성을 만들죠. 이 시장에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의 특성은 그 다른 국가 혹은 그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기업이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가까운 예로 중국 이야기만 해도 이제 무역 과잉 투자 이제 뭐 우리나라 제조업을 따라오는 그런 상황도 있고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사드 그래서 한국 관광을 막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하고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한국 관광에 대한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큰 피해를 봤었죠. 관련된 뭐 CEO 분들이 자살을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러니까 국가 간의 긴장 관계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조선하고 태양광 같은 거에 투자를 했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 투자가 된 거죠. 그 결과 중국의 조선업만 과잉 투자로 흔들리고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도 흔들렸고 구조조정이 됐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세계가 연결돼 있어서 한 국가의 결정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뭐 협약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만 해도 영향이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미세먼지에 관해서도 중국과 한국 간에 이제 또 긴장이 있을 수가 있고 뭔가 해결책이 한국 내에서만 뭘 해서 해결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환경 기준, 안전 기준 같은 거는 또 국가마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 5가 이제 곧 실시될 건가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면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은 유로가 정한 거지 한국이 정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 일자리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깊어졌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공공 부분의 특징을 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특징을 얘기해 봤어요. 그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거니까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전 세계가 시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기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좋고 나쁨 혹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의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그냥 경쟁 환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단 나는 싫어 여기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적응하고 선도해 나가는 게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거겠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이 환경 하에서 적응과 선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환경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단기 일자리, 예를 들면 불 켜진 가게에서 불 끄는 일자리, 나이 드신 분들의 짐을 들어드리는 일자리, 뭐 그런 것들이 이 환경을
선도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판단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맞습니다. 아, 인사 되게 어색한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